만나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진 얘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에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했었는데 상당히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안전한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네. 특히 원전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원전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지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원전이 동해안에 위치해 있는데 유일하게 서해안 지역에 위치한 원전이 영광에 있는 한빛 원전입니다. 네. 이 한빛 원전과 그 지진이 발생했었던 부안이 40k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영광 원전 안전한 건가? 왜냐하면 네. 꽤 흔들렸거든요. 맞아요. 예. 어떻습니까, 기자님? 안전한가요? 네, 건물이 좀 흔들리긴 했는데 뭐 일단 다시 뵐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무서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규모 4.8 부안 지진은 한빛 원전에서도 규모 4, 진도로는 4.5, 중력 하속도로는 0.018G가 계측됐습니다. 네. 이번 지진은 1985년 한빛 원전 운영 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경보가 울리는 설정값 0.01G를 초과했습니다. 때문에 발전소 비상근무 태세를 즉각 발령했을 정도입니다. 네. 지진이 발생하니까 국민들이 원전 안전을 많이 걱정하고 문의도 많이 했는데요. 네. 이틀 뒤에 지난달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함께 한빛원전 영향 및 원전 재난태세 등 원전 설비 긴급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네. 원안위는 이후로도 28일까지 안전점검을 진행했고 조사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네. 원자로와 주재실, 제어봉 위치, 원자로 냉각제, 개통, 누설 여부 등 점검해서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다만 2006년 5.8 경주 지진 때 다양한 안전대책을 개선했습니다. 네. 이후 경보 수준의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 동보 시스템으로 통보하도록 절차를 개정했지만 이번에 일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긴급 안전 점검을 통해서 나온 결과는 공개가 됐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28일까지 한 안전 점검 내용은 아직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공개할 예정이고요. 네, 공개가 되면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경보 수준의 지진이면 정말 위험한 수준의 지진이었는데 그렇죠. 다행히 이상은 없었습니다만 얼마 전 실시했던 안전 점검에서 이 원전 소재 지자체인 영광군이 빠졌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일단 원전에 사고가 생기면 주민들이 대피를 해야 되겠죠. 네. 네. 당연히 정부가 총괄을 하는데 주민들의 실제 대피는 영광군 같은 이제 지자체가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원전 운영 40년 만에 지진 경보값을 초과한 가장 큰 지진이 발생을 해서 긴급 안전 점검을 하는데 정부는 소리 없이 조용히 다녀갔습니다. 정작 원전이 소재한 지자체인 영광군과 원전 관련 안전협의회 감시기구 참여하지 못했고요. 조사 결과도 현재까지 정확히 보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40년 만에 가장 큰 진동이었는데 네. 영광 군민들에게 소위 말해서 뭐 대피를 하라고 한다거나 안전하게 어떻게 뭐 행동하시라고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기도 하고 이 사실을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는 영광 군민들은 더 불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안전 문자를 보내긴 했었는데요. 네. 일단 그 원전의 일정 규모 지진이 감지된과 동시에 지자체에 동시 통보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은 좀 아쉽고요. 네. 안전 점검 후에 소식을 듣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정작 정부는 과거 관련 기관들과 정보 공유와 유기적 협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의 안전 관련 동시 통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점검 시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여기에 대한 또한 문제.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지진을 알리는 현재 기준이 리히터 규모, 진도, 또 원전에서 사용하는 가속도 단위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국민들이 좀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정부가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또 영광신문이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것은 아마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그 부분이 뭐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유기적인 연결이랄지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전에 대한 불안한 감이 있는 와중에 또 한빛원전 측은 수명에 대한 한빛원전 1, 2호기에 대해서 수명을 연장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이번 지진 때문에 반대 목소리가 더 클 것 같은데요. 네. 오는 2025년하고 26년에 한빛원전 1, 2호기가 당초 허가받은 설계 수명이 만료됩니다. 네. 40년입니다. 전 정부에서는 폐로를 결정을 했었고 현 정부에서는 재사용 방침을 변경하면서 수명 연장을 위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것을 공개 열람을 마쳤고요. 네. 주민 공청회가 끝나면 규제기관 원자력 안전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하면 18개월간 심사를 해서 최종 10년간 수명 연장을 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특히 오는 12일에 그 주민 공청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지역 내 반발이 심해서 4번이나 미뤄진 일정입니다. 네. 지역 내에서는 수명 연장 찬반 여론이 현재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청회가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명 연장은 또 사용 후 해결료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사용 연장에 대한 얘기는 진짜 끊임없이 얘기가 네.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 번 사고 나면 정말 큰일 나는 사고가 바로 이 원전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 취재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세계 인구의 날 관련입니다. 11월 11일이 세계 인구의 날인데 1987년에 세계 인구가 50억 명 돌파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네.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저출생 고령화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또 법정 기념일로 만들었는데 네. 관련돼서 또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법정 기념일이 될 네. 정도로 그만큼 인구 불균형과 감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영광군이 5년 연속 출산율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알고 있어요. 사실인가요? 네, 일단 지난달 19일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연히 영광 출산율 전국 1위 영광이 주목을 받겠죠.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전국 합계 출산율은 전국 평균이 0.75명, 전남이 0.97명입니다. 영광은 1.65명이니까 전국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5년 전에는 2.54명으로 훨씬 더 많았지만 현재는 줄었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담부서를 두고 50여 개의 다양한 결혼 및 출산 정책을 총괄 추진한 효과와 아이 낳아서 기르기 좋은 도시를 개방하고 있는 게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네. 아니 이런 건 좀 널리 좀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출산율 높이는 방법 중에 50여 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데요. 네. 영광군은 첫째야 5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3,000만 원, 여섯째 이상은 3,5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아이 한 명당 5,0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강진군 다음으로 높은 지원입니다. 여기에 영광군은 출산 축하용품 구입비 30에서 5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아이를 참 만났다고 해서 네. 첫 만남 이용권 200에서 300만 원, 결혼장려금 500만 원, 임산부 교통카드 30만 원, 임신 건강관리 비용, 난임 시술비,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대출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아동 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출산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지역에 있는 인구도 감소폭이 좀 줄어든다든가 오히려 또 늘어난다든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영광군 어떻습니까?
그 전에 뭐 지원책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 예, 예. 7월 1일부터 산후 조리비도 지원을 합니다. 많이 주네. 와. 네. 1인당 50만 원 범위내에서 산후 조리비를 지원하는데 출산 6개월 이내에 민간 산후 조리원을 이용하거나 네. 산후 진료, 뭐 약제, 산후 운동, 뭐 하여튼 산후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 이와 함께 보호자가 12개월 이하 자녀와 함께 영광으로 전입을 하면 해당 기간부터 양육비도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네. 네, 이어서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해주셨던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관련 소식과 관련해서 이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그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신가요? 예. 한국 전쟁 얘기는 꼭 얘기를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러시면 네. 지난번에 한국 전쟁으로 1950년 한국 전쟁으로 민간 희생자가 영광이 가장 많았는데 맞아요. 네. 조사가 덜해서 뭐 부족하다 이런 네네. 의견 전해드렸는데 이 소식이 나간 뒤로 영광 출신 박원정 전남도의원이 전남도의회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피해 구제를 정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이기호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영광 출신 광주 동남갑 정진욱 의원, 광주 서구갑 조인철 의원, 영광 유족회 정한상 회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민간인 희생자 추가 조사와 추모 사업, 평화 인권 교육 등을 해달라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것은 7월 중에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추가 소식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광신문의 최동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네.